새벽 4시 반 보문시장 보문방앗간에서 절구 소리가 울렸다. 쿵, 쿵, 쿵. 정은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맵살을 찧었다. 42살 3대째 이어온 손맛이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500번씩 하셨어. 정은이 중얼거렸다. 서리떡은 입자가 0.3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계로는 불가능하다. 손으로만 가능한 비법. 절구질을 마친 정은은 선반에서 목형 도장을 꺼냈다. 1965년 할아버지가 직접 깎은 도장. 보문설이라는 4글자가 음각되어 있었다. 정은은 들기름을 묻힌 천으로 도장을 닦다가 형광등 빛에 비춰보았다. 글자 사이로 미세한 격자 무늬가 드러났다. 육안으론 거의 안 보이는 워터마크.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서명이었다. 이게 우리 집 도장이라는 증거야.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시루를 올리고 타이머를 맞췄다. 8분 쪄서 3분 뜸 들이고 다시 5분. 정은은 핸드폰 녹음 앱을 켜고 중얼거렸다. 증기온도 85도, 첫찌기 8분, 휴지 3분, 재찌기 5분. 이게 서리떡의 비법이에요. 그녀는 레시피를 모두 클라우드에 기록했다. 파일명엔 날짜가 자동으로 찍혔다. 오전 5시 남편 우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들렀다. 44, 구청 문화과 주무관인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2025년 보문시장 설맞이 먹거리 축제 제안서. 올해는 상표랑 브랜딩으로 승부 보려고. 상표가 곧 돈이야. 우진의 말이었다. 근데 왜 집에서 출력했어? 정은이 물었다. 사무실 프린터가 고장나서. 우진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나갔다. 새벽 6시 제자 미나가 왔다. 29살. 언니, 오늘 서리떡 라이브 할게요. 미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시작했다. 정은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서리떡은 첫찌기 8분, 휴지 3분, 재찌기 5분이 중요해요. 화면 뒤쪽 벽엔 공정표가 희미하게 찍혔다. 시청자 중 한 명이 화면을 캡처했다. 오후 2시 시장 상인회장 만수가 들렀다. 67살. 정은아, 우진이 요즘 누구 만나는지 알아? 지난주에 창고 뒤에서 낯선 남자랑 얘기하더라. 벤츠 탄 정장 남자. 조심해. 정은은 불안했지만 우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밤 10시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컨설팅 제안 받았어요. 전통 떡 레시피 자문해달래요. 회당 300만 원. 정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거절해. 비법을 넘기면 우리 이름을 빼앗길 수 있어. 새벽 3시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클라우드를 열었다. 레시피 파일들 모두 날짜가 찍혀 있었다. 서리떡 레시피 버전 13, 2025년 1월 8일. 생성일 2025년 1월 8일. 이게 증거야. 새벽 4시 정은은 다시 방앗간으로 갔다. 절구 앞에 앉아 할아버지 목소리를 떠올렸다. 이름을 지켜라. 도장을 지켜라. 기록을 지켜라. 정은은 선반 위 목형 도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저 잘 지키고 있죠? 쿵, 쿵, 쿵. 절구 소리가 새벽을 깼다. 설 명절이 지나고 이틀 뒤. 2월 3일. 보문방앗간은 명절 특수로 정신없는 나흘을 보냈다. 서리떡 주문이 쏟아졌고 정은은 새벽부터 밤까지 시루 앞을 지켰다.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때였다. 정은은 작업대를 닦으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미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언니, 오늘 오후에 방앗간 가도 돼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정은은 답장을 보냈다. 응, 와. 오후 3시 미나가 들어왔다. 그런데 표정이 묘했다. 들뜬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다. 미나는 작업대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언니, 그 프랜차이즈 회사 말이에요.
정은은 고개를 들었다. 거절했다며? 거절했는데요. 또 연락 왔어요. 이번엔 조건을 더 올렸어요. 회당 500만 원. 그리고 정식 자문위원 계약이래요. 1년에 6천만 원. 정은은 손을 멈췄다. 6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미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미나야, 그거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언니,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호텔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제안 받겠어요? 정은은 미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레시피요. 아니야. 우리 이름이야. 레시피는 핑계고 진짜 목적은 보문 방앗간, 서리떡, 이 이름들을 가져가는 거야.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언니, 그게 나쁜 건가요? 전통을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퍼지면 서리떡도 유명해지고. 그럼 우린 뭐가 돼? 원조라는 이름만 남고 손님들은 프랜차이즈 가게로 가겠지.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정은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미나야, 내가 돈이 필요한 거 이해해. 근데 이건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자. 내가 도와줄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은은 불안했다. 미나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것 같았다. 그때 방앗간 문이 열렸다. 우진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미나 왔네. 잘 됐다. 너한테도 할 얘기 있어. 우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보문시장 설맞이 먹거리 축제 제안서. 정은이 며칠 전 봤던 그 서류였다. 이번 축제 경연 부문 생겼어. 보문시장 대표 떡 뽑기. 정은이 너도 나가고 미나 너도 나가봐. 홍보 기회야.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나 안 한다니까. 왜? 상금도 500만 원이고 우승하면 구청에서 공식 인증 마크 줘. 그거 가지고 마케팅하면 매출 올라가. 우리 떡은 마케팅 안 해도 돼. 우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느는 거지. 요즘은 알리는 게 전부야. 미나는 어때? 너라도 나가봐. 미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해볼게요. 정은은 미나를 빤히 봤다. 뭔가 틀어지고 있었다. 우진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좋아. 그럼 미나 신청서 작성해.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이야. 정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엔 경연 개요가 적혀 있었다. 2월 28일 토요일. 보문시장 광장.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 심사위원 5명. 그런데 두 번째 장을 넘기자 정은의 눈이 멈췄다. 거기엔 심사 기준이 적혀 있었다. 맛 40점. 비주얼 20점. 전통성 20점. 스토리텔링 20점. 그리고 맨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심사위원 명단은 2월 20일 공개. 사전 접촉 시 실격. 정은은 우진을 봤다. 여보, 이거 심사위원 명단은 언제 정해져? 다음 주쯤? 왜? 그럼 지금은 아무도 몰라? 응. 과장님이랑 시장 상인회장님만 알아. 왜 그래? 정은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아니, 그냥. 우진은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갔다. 나 구청 다시 갈게. 회의 있어. 문이 닫혔다. 미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언니 정말 안 나가요? 응. 근데 언니가 나가면 무조건 이길 텐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은은 작업대로 돌아가 떡을 빚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저녁 8시. 정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우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검색어는 떡 프랜차이즈. 몇 개의 기사가 뜨였다.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전통 먹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이었다. 떡볶이, 찹쌀떡, 인절미. 모두 프랜차이즈로 표준화되고 있었다. 정은은 한 기사를 클릭했다. 제목은 전통의 현대화, 프랜차이즈가 답이다. 기사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이제 원조보다 편리함을 선택한다. 전통은 지키되 접근성은 높여야 한다. 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다. 원조보다 편리함. 전통보다 접근성.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우진이었다. 다녀왔어.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회의 어땠어? 복잡해. 축제 예산 문제로 실랑이 중이야. 정은은 우진을 봤다. 여보, 그 축제 심사위원 명단 정말 아무도 몰라? 우진은 잠깐 멈칫했다. 응. 왜 자꾸 그걸 물어? 아니, 혹시 미리 알면 문제되나 싶어서. 당연히 문제되지. 공정성 문제야. 왜? 너 누가 심사위원인지 알고 싶어? 아니, 그냥. 우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샤워하러 갔다. 정은은 그 자리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우진의 반응이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답 같았다. 밤 11시. 정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우진이 코를 골고 있었다. 정은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우진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다. 정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정은은 하나씩 꺼내봤다. 축제 예산안, 홍보 계획서, 심사 기준표, 그리고 맨 아래에 흰 봉투 하나가 있었다. 정은은 봉투를 꺼냈다. 두꺼웠다. 열어보니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5만 원권. 대충 세어보니 200만 원은 되는 것 같았다. 정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봉투 안쪽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고비. 다음은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정은은 숨이 막혔다. 수고비. 누가 준 거지? 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해? 정은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우진이 서 있었다. 잠옷 차림.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여보, 이게 뭐야? 정은이 봉투를 들어보였다. 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거 축제 관련 자물료야. 자물료? 누가 줬는데? 외부 업체. 축제 기획사. 왜 현금으로 줘? 그리고 왜 집에 가져와?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은은 다가가서 우진의 눈을 똑바로 봤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그럼 이게 뭐야? 수고비가 뭐야? 무슨 수고를 했는데 200만 원이나 받아? 우진은 눈을 피했다. 그냥 자료 좀 제공했어. 축제 관련 정보. 무슨 정보? 경연 관련 심사 기준 같은 거. 정은은 뒷걸음질 쳤다. 심사 기준을 왜 외부 업체한테 줘? 그 업체가 참가 업체들 교육하는데 필요하대서. 그게 말이 돼? 심사 기준은 공개되는 거잖아. 왜 돈을 줘? 우진은 입을 다물었다. 정은은 봉투를 탁자에 던졌다. 돈다발이 흩어졌다. 당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정보 제공한 거야. 정보 제공이 리베이트로 연결되면 그게 뇌물이야. 우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뇌물 아니야. 정당한 자물료라고. 그럼 왜 숨겨? 왜 현금으로 받아? 왜 집에 가져와?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은은 그를 쳐다보다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우진 혼자 남았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흩어진 돈을 바라봤다. 2월 15일. 설 명절이 지나고 2주일이 흘렀다. 정은과 우진은 그날 이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우진은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정은은 방앗간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집안은 냉랭했다. 정은은 새벽마다 절구지를 하며 생각했다. 우진이 받은 돈, 그 돈이 정말 정당한 자물료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거래의 일부일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정은은 우진을 다그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 그저 불안만 커져갔다. 그날 아침 정은은 평소처럼 방앗간에서 떡을 찌고 있었다. 시루에서 김이 올라오고 타이머가 째깍거렸다. 8분, 3분, 5분. 정확한 리듬. 오전 10시 만수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정은아, 큰일 났어. 정은은 시루 뚜껑을 열다 말고 돌아봤다. 무슨 일이세요? 만수는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정은은 기사 제목을 읽었다. 대형 식품 기업 설빛 F&B 프리미엄 떡 브랜드 설빛설이 런칭. 정은의 손이 멈췄다. 설빛설이.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설이. 보문설이. 정은은 손을 떨며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설빛 F&B는 오는 2월 28일 프리미엄 전통 떡 브랜드 설빛설이를 전국 100개 매장에서 동시 런칭한다. 설빛설이는 전통 서리떡 제조법을 현대화한 제품으로 엄선된 국산 쌀과 3단계 증기 공법을 적용했다. 정은은 숨이 막혔다. 3단계 증기 공법. 그게 뭐지? 기사를 더 읽었다. 설빛설이의 핵심은 85도 증기로 8분 찌고 3분 휴지 후 재차 5분 찌는 특허 공법이다. 이를 통해 겉은 부드럽고 속은 쫀득한 식감을 구현했다. 정은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85도, 8분, 3분, 5분. 이건 정은의 레시피였다. 정확히 일치했다. 이게 무슨... 만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정은아, 이거 네 레시피잖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알았어?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설빛설이는 보문시장 전통 서리떡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설빛 F&B는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향후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보문시장 전통 서리떡에서 영감을 받았다. 정은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영감이 아니라 도둑질이었다. 회장님, 이거 상표는요? 설빛설이가 상표 등록됐나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 밑에 보면 나와. 이미 작년 12월에 상표 출원했대. 이달 초에 등록 완료. 정은은 주저앉았다. 작년 12월. 그때는 정은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다. 그 사이 누군가 레시피를 빼내고 상표까지 선점했다. 정은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냐? 정은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뭘 근거로 싸워요? 저는 상표 등록도 안 했는걸요. 그래도 네가 원조잖아. 60년 했다고. 원조는 법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상표가 있어야 해요. 만수는 벽을 쾅 쳤다. 이게 말이 되냐? 도둑이 먼저 신고하면 주인이 되는 세상이야?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작업대에 놓인 목형 도장을 바라봤다. 보문설이.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새긴 이름. 이제 그 이름은 대기업 것이 되어버렸다. 오후 2시. 정은은 방앗간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진은 아직 출근 중이었다. 정은은 노트북을 켜고 설빛설이를 검색했다. 홈페이지가 떴다.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로고, 그리고 메인 페이지 중앙엔 이런 문구가 있었다. 60년 전통, 봄은 서리떡의 정수. 설빛서리. 정은은 로고를 확대했다. 설이라는 글씨체가 정은의 목형 도장과 흡사했다. 각지고 투박한 명조체. 똑같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비슷했다. 정은은 스크롤을 내렸다. 제품 소개 페이지에는 떡 제조 과정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었다. 정은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깨끗한 공장이 나왔다. 흰 가운을 입은 작업자들, 대형 시루, 그리고 자막이 떴다. 전통 3단계 증기 공법, 85도 증기 8분, 휴지 3분, 재찌기 5분. 정은은 동영상을 멈췄다. 화면을 확대했다. 시루 옆에 온도계가 보였다. 8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건 정확히 정은의 공정이었다. 누가 이걸 알려준 거지? 그때 머릿속에 미나가 떠올랐다. 미나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화면 뒤에 찍힌 공정표,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의 컨설팅 제안. 정은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미나가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미나야, 설빛서리 봤어?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봤어요. 너 그 사람들한테 레시피 준 거야? 언니, 저는 컨설팅만 했어요. 자문만 해줬다고요. 자문이랑 레시피 넘기는 거랑 뭐가 달라?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상표까지 등록할 줄은. 저는 그냥 전통 떡 만드는 방법 알려준 것뿐이에요. 방법을 알려주면 그게 레시피야. 너 지금 우리 60년 비법을 팔아넘긴 거야.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저도 살아야 해요. 저도 돈 벌어야 한다고요. 정은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녁 8시 우진이 집에 들어왔다.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우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저녁 안 먹었어?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진은 정은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정은은 노트북을 우진 앞으로 밀었다. 화면엔 설빛서리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우진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거, 당신 알고 있었어? 뭘? 설빛서리. 이거 우리 레시피야. 정확히 일치해. 당신 알고 있었냐고. 우진은 시선을 피했다. 나도 오늘 알았어. 거짓말. 진짜야. 구청에서도 난리 났어. 보문시장 상표를 대기업이 선점했다고. 정은은 우진에게 다가갔다. 여보, 솔직히 말해. 당신이 연루된 거 아니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지난번에 돈을 받았어? 그게 이거랑 연결된 거 아니야? 우진은 입을 다물었다. 정은은 우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여보, 제발 솔직히 말해줘. 당신이 정보 흘린 거야? 심사위원 명단이나 축제 일정 같은 거? 우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정 정도는 공유했어. 그 사람들이 마케팅 계획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데? 설빛 F&B 마케팅팀. 정은은 뒷걸음질 쳤다. 당신 미쳤어? 구청 공무원이 대기업한테 내부 정보 흘리면 어떻게 돼? 정보 유출 아니야. 그냥 협업이야. 구청이랑 기업이랑 상생하는 거라고. 상생? 우리 방앗간은 죽는데? 우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승진 누락됐어. 올해도 안 됐다고. 20년 넘게 일했는데 주무관에서 못 올라가. 나도 살아야 한다고. 정은은 말문이 막혔다.
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을 이었다. 설빛 F&B 쪽에서 접근했어. 보문시장 브랜드 키우는 거 도와주겠다고. 대신 축제 일정이랑 정보 좀 달라고. 나는 그게 협력인 줄 알았어. 설마 상표까지 선점할 줄은 몰랐다고. 정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돈 받은 거야? 그건 자물료였어. 리베이트지.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정은은 그를 내려다보다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2월 18일. 사흘 뒤. 정은은 방앗간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손님은 오지 않았다. 설빛서리 기사가 나간 후 단골들조차 연락이 뜸했다. 어떤 손님은 문자를 보냈다. 봄은 방앗간이랑 설빛서리랑 같은 거예요? 어디서 사는 게 나아요? 정은은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오후 3시 만수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은아, 상인회에서 긴급 회의했어. 설빛서리 문제 때문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법적 대응 검토하자는 의견 나왔어. 보문시장 상인회 이름으로 상표 무효 심판 청구하자고.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상표 등록도 안 했어요. 뭘 근거로 싸워요? 그래도 네가 원조잖아. 60년 했다고. 선사용권 주장할 수 있어. 선사용권도 증거가 있어야 해요. 저는 영수증도 사진도 제대로 된 기록도 없어요. 만수는 답답한 듯 머리를 긁었다. 그럼 어떡하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정은은 목형 도장을 집어들었다. 할아버지가 새긴 도장. 그 안에 숨겨진 워터마크가 떠올랐다. 회장님, 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일단 축제는 나가려고요. 뭐? 아까는 안 나간다며? 마음 바꿨어요. 나가서 이기겠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만수는 눈을 크게 떴다. 너 진심이야? 네. 설빛서리가 우리 레시피 베꼈으면 맛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길 자신 있어요. 어떻게? 정은은 목형 도장을 만수에게 보여줬다. 이 도장 할아버지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안에 숨은 표시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만수는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게 뭔데? 증거예요. 우리가 원조라는 증거. 만수는 정은의 눈을 봤다. 그 눈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좋아. 그럼 나도 돕겠어. 네가 우승하게 만들어줄게.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시루 앞으로 갔다. 물을 끓이고 쌀가루를 준비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2월 20일. 축제까지 8일 남았다. 정은은 새벽부터 방앗간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는 서리떡을 만들면서 동시에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싸울 준비였다. 노트북을 켜고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열었다. 레시피 파일들이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정은은 파일 하나하나의 생성 날짜를 확인했다. 서리떡 레시피 버전 12. 2024년 11월 3일 생성. 서리떡 레시피 버전 13. 2025년 1월 8일 생성. 정은은 설빛서리의 상표 출원일을 검색했다. 2020년 12월 15일. 정은의 레시피 파일은 그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이게 첫 번째 증거야. 정은은 파일 정보를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그리고 납품 원장을 꺼냈다. 두꺼운 공책. 할머니 때부터 써온 수기 장부였다. 거기엔 납품 날짜, 수량, 단골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은은 최근 3년치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서리떡 납품 기록이 매달 반복되어 있었다. 이것도 증거였다. 정은이 오래전부터 서리떡을 만들어 왔다는 증거. 오전 9시 정은은 만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회장님이 우진이랑 낯선 남자 만나는 거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정확히 언제였어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한 달 전쯤? 1월 15일쯤 됐을 거야. 그때 사진이나 영상 찍으신 거 없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 봤어. 근데 왜? 혹시 그 남자 차 번호 기억나세요? 차 번호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벤츠 최신 모델이었어. 검은색. 확실해. 정은은 메모했다. 1월 15일. 벤츠. 창고 뒤. 회장님, 그 창고에 CCTV 있어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있긴 한데 오래돼서 작동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확인해 볼까?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그때 다른 분들도 봤으면 증언 부탁드릴게요. 만수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은아, 너 진짜 우진이 고발하려는 거야? 정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봐 줄게. 전화를 끊은 정은은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미나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2월 3일에 올라온 라이브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정은 자신이 말하고 있었다. 서리떡은 첫 찌기 8분, 휴지 3분, 재찌기 5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뒤쪽 벽에 공정표가 흐릿하게 보였다. 정은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캡처했다. 확대했다. 공정표의 글씨가 읽혔다. 1차 찌기 85도 증기 8분. 휴지 3분. 2차 찌기 5분. 정은은 설빛설이 홈페이지의 제조 영상과 비교했다.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야. 정은은 화면 캡처본을 증거 폴더에 저장했다. 그리고 미나의 DM 기록을 확인했다.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다. 정은은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나야, 그 회사에서 받은 모든 메시지 스크린샷 찍어서 나한테 보내줄래? 나 너 고발 안 할게. 그냥 증거로만 쓸게. 1시간 뒤 미나에게서 답장이 왔다. 언니 미안해요. 파일 보냅니다. 스크린샷 12장이 도착했다. 정은은 하나씩 열어봤다. 프랜차이즈 회사 담당자와 미나의 대화 내용이었다. 담당자 전통 떡 제조 방식 자문 부탁드립니다. 온도와 시간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미나 네, 봄은 방앗간 레시피로 알려드릴게요. 담당자 감사합니다. 자물료는 회당 500만 원입니다. 날짜는 2024년 12월 5일이었다. 설빛설이 상표 출원보다 열흘 전. 정은은 손이 떨렸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다. 대기업이 미나를 통해 레시피를 입수한 시점을 보여주는 증거. 정은은 모든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2024년 11월 3일 정은 레시피 버전 12 생성. 2024년 12월 5일 미나 프랜차이즈 회사와 자문 계약. 2024년 12월 15일 설빛설이 상표 출원. 2025년 1월 8일 정은 레시피 버전 13 생성. 2025년 1월 15일 우진 낯선 남자와 만남. 2025년 2월 3일 미나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공정 노출. 2025년 2월 15일 설빛설이 런칭 발표. 정은은 타임라인을 프린트했다. 흐름이 명확했다. 미나가 먼저 레시피를 넘겼고 대기업이 상표를 선점했다. 그리고 우진이 중간에서 정보를 흘렸다. 오후 2시 만수 회장이 방앗간으로 달려왔다. 정은아, CCTV 확인했어. 작동해요? 응. 오래됐지만 녹화는 되고 있었어. 1월 15일 영상 찾았어. 만수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다. 흑백 화면. 창고 뒤편. 우진이 정장 입은 남자와 얘기하고 있었다. 남자는 흰 봉투를 우진에게 건넸다.
우진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영상은 3분 정도였다. 음성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무언가 거래하는 게 명백했다. 정은은 화면을 멈추고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40대 중반. 각진 얼굴. 명함을 주는 장면이 찍혔다. 명함은 흐릿했지만 회사 로고가 보였다. 설빛 F&B. 회장님, 이 영상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 근데 정은아, 이거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일단 증거를 다 모아야 해요. 그리고 축제에서 먼저 승부 봐야 해요. 축제가 중요해. 이건 범죄인데. 축제에서 이기면 사람들이 누가 진짜인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법으로 가는 게 순서예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 정은은 웃지 않았다. 침착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만수는 정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네가 오라. 내가 끝까지 돕겠어. 오후 5시. 정은은 증거 폴더를 USB에 백업했다. 클라우드 레시피 파일. 납품 원장 사진. 미나의 DM 스크린샷. 만수의 CCTV 영상. 타임라인 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형 도장 사진을 찍었다. 정면, 측면, 그리고 형광등 빛에 비춰 워터마크가 드러나는 각도. 정은은 사진을 확대해서 격자 무늬를 표시했다. 이 무늬가 떡에 어떻게 전사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정은은 서리떡을 하나 꺼내서 도장을 눌렀다. 그리고 떡을 칼로 반 갈랐다. 단면을 자세히 봤다. 희미하지만 격자 무늬가 보였다. 떡 속 기공 구조와 겹쳐져서 반복 패턴이 나타났다. 정은은 확대경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무늬가 또렷하게 찍혔다. 이게 결정타야. 정은은 사진을 증거 폴더에 저장하고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저녁 8시. 정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우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가 없었다. 정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우진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저녁 먹었어? 응. 나는 아직인데.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진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정은아,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은은 우진을 봤다. 당신이 진실 말하면 끝나. 나 다 말했잖아. 아니야. 아직 숨기는 거 있어. 당신이 받은 돈, 그게 얼마야? 그리고 몇 번 받았어? 우진은 시선을 피했다. 2번. 총 400만 원.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정은은 다가가서 우진의 눈을 똑바로 봤다. 여보, 나 증거 다 모았어. CCTV도 봤어. 당신이 1월 15일에 설빛 F&B 사람 만난 거, 돈 받은 거, 다 찍혀 있어. 우진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걸 어떻게 해? 만수 회장님이 줬어. 그리고 미나한테서도 자료 받았어. 당신이 축제 정보 흘린 거, 심사 기준 넘긴 거 다 알아. 우진은 주저앉았다. 정은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승진 밀렸고 돈도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집안 팔아넘긴 거야? 아니야. 나는 상표까지 빼앗길 줄 몰랐어. 그냥 협력인 줄 알았다고. 정은은 차갑게 말했다. 협력이든 배신이든 당신은 선택했어. 이제 책임져야 해. 책임? 어떻게? 구청에 자진 신고해. 그리고 나한테 이혼 동의서 써줘. 우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혼? 왜 갑자기 이혼까지?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15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 몰랐어. 우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정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나중 일이야. 일단 축제 끝나면 결정할게. 그때까지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 있어. 어디로 가? 모텔이든 어디든. 나는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쌌다. 30분 뒤 그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정은은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2월 23일. 축제까지 5일 남았다. 정은은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했다. 시장동네 사연 18화. 제목은 이름을 지키는 법. 여러분, 이름을 빼앗긴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60년 동안 지켜온 이름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는 기분. 그건 단순히 상표를 잃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손, 할머니의 손맛, 그 모든 시간을 잃는 거예요. 정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록을 남겼어요. 레시피를 날짜와 함께 저장했어요. 도장 속에 비밀을 숨겨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맛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베낄 수 없어요. 정은은 마이크 앞에서 미소 지었다. 다음 주 토요일 보문시장 축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어요. 그때 증명할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여러분도 오세요. 진짜 서리떡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녹음을 마친 정은은 파일을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생성 시간이 자동으로 찍혔다. 2025년 2월 23일 오후 10시 35분. 정은은 노트북을 끄고 방앗간을 나섰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정은은 별을 올려다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었다. 정은은 그 바람을 할아버지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저 이길 거예요. 정은은 집으로 걸어갔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겐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진실이 있었다. 2월 28일. 토요일. 축제 당일. 새벽 4시. 정은은 방앗간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축제 경연에 낼 서리떡을 만드는 중이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보다 고요했다. 절구질. 쿵, 쿵, 쿵. 쌀가루를 체에 거르고 시루에 올렸다. 85도. 8분. 3분. 5분. 정확한 타이밍. 정은은 타이머를 보며 숨을 고르게 쉬었다. 떡이 다 쪄지자 정은은 목형 도장을 꺼냈다. 할아버지의 도장. 60년 된 증거. 정은은 도장에 들기름을 살짝 바르고 떡 표면에 꾹 눌렀다. 보문서리. 글씨가 또렷하게 찍혔다. 그리고 그 안에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격자 무늬가 함께 전사됐다. 정은은 떡을 조심스럽게 용기에 담았다. 오늘이야. 오전 9시. 보문시장 광장. 축제 현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상인회에서 준비한 부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무대 앞엔 의자 100여 개가 놓여 있었다. 중앙 무대엔 현수막이 걸렸다. 2025 보문시장 설맞이 먹거리 축제. 정은은 경연 참가자 부스로 갔다. 부스는 5개. 각각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은은 추첨으로 3번을 받았다. 2번 부스엔 미나가 서 있었다. 정은과 눈이 마주쳤지만 미나는 고개를 돌렸다. 정은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때 4번 부스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흰 유니폼을 입은 3명. 가슴에 설빛서리 로고가 박혀 있었다. 정은은 숨이 턱 막혔다. 만수 회장이 달려왔다. 정은아, 저 사람들 봤어?
설빛서리 팀이야. 대놓고 나왔어. 예선 통과했나 봐요. 이게 말이 돼? 대기업이 재래시장 축제에 왜 나와? 정은은 설빛서리 부스를 멀리서 바라봤다. 그들의 떡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비닐팩, 바코드, 위생적이었다. 정은의 떡은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있었다. 소박했다. 오전 10시. 개회식이 시작됐다. 구청장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다. 보문시장의 전통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는 축제. 정은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객석을 훑어봤다. 우진이 보였다. 맨 뒤쪽 구석.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앉아 있었다. 정은은 우진과 눈을 마주쳤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오전 11시. 블라인드 테스트 시작. 심사위원 5명이 무대에 올랐다. 떡 연구가, 푸드 칼럼니스트, 호텔 조리장,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 2명.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경연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떤 부스의 떡인지 모른 채 맛을 평가하게 됩니다. 공정성을 위해 모든 떡은 동일한 흰 접시에 담겨 제공됩니다. 스태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 부스의 떡을 가져가 번호만 적힌 흰 접시에 옮겼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은은 자기 떡이 옮겨지는 걸 지켜봤다. 도장 자국이 선명했다. 보문서리. 심사위원들이 떡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다. 조용했다. 객석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심사위원들은 메모를 했다. 표정은 알 수 없었다. 10분 뒤 1차 심사가 끝났다. 진행자가 발표했다. 1차 심사 결과 2번과 4번 떡이 동점입니다. 맛, 식감, 전통성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2번은 미나, 4번은 설빛서리. 정은은 탈락했다. 정은은 믿을 수 없었다. 자기 떡이 졌다고. 만수 회장이 달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심사가 이상해.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떡이 부족했나 봐요. 말도 안 돼. 네 떡이 제일 맛있는데. 그때 객석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60대 할아버지였다. 저 질문 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네, 말씀하세요. 블라인드 테스트라며 공정하다고 했는데 떡 보니까 4번이 제일 예뻐요. 포장도 좋고. 그런 거 보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객석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행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비주얼도 심사 항목입니다. 맛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 만수 회장이 무대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낚아챘다. 잠깐, 나 보문시장 상인회장 만수요. 할 말 있소. 경호원들이 만수를 막으려 했지만 객석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진행자는 어쩔 수 없이 만수에게 말할 기회를 줬다. 회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만수는 객석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이 축제가 뭐 하자는 겁니까? 재래시장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대기업 떡이 우승 후보에 올라갑니까? 설빛서리는 보문시장 떡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레시피 훔쳐간 도둑들이요. 객석이 술렁였다. 설빛서리 팀 리더가 벌떡 일어났다. 명예훼손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만수는 정은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원조요. 3번 부스 정은 씨. 보문방앗간 3대째요. 60년 했소. 진행자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객석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쳤다. 다시 테스트 해봐요. 진짜 원조가 누군지 확인해야죠. 진행자는 심사위원들과 급히 협의했다. 5분 뒤 진행자가 발표했다. 관객 여러분의 요청을 수용하여 추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2번, 3번, 4번 떡만 다시 비교합니다. 그리고 객석 시민심사단 10명도 함께 평가합니다. 정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회가 왔다. 오후 12시. 2차 블라인드 테스트. 이번엔 떡을 아예 새로 만들었다. 각 부스에서 현장에서 직접 찌는 조건이었다. 제한 시간 30분. 정은은 시루를 올렸다. 85도. 물이 끓었다. 쌀가루를 펴담고 타이머를 켰다. 8분. 옆에서 미나도 떡을 찌고 있었다. 손놀림이 빨랐다. 제빵학원 출신답게 깔끔했다. 설빛서리 팀은 전기 시루를 가져왔다. 자동 온도 조절 기능, 디지털 타이머, 첨단 장비였다. 객석 사람들이 지켜봤다.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정확한지. 정은의 타이머가 울렸다. 8분. 정은은 불을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었다. 김이 폭발했다. 객석에서 감탄이 터졌다. 우와, 저 김 좀 봐. 정은은 3분을 기다렸다. 정확히 3분 뒤 다시 불을 올렸다. 5분 더. 떡이 완성됐다. 정은은 목형 도장을 꺼냈다. 객석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거 뭐예요? 도장이네. 정은은 떡에 도장을 찍었다. 보문서리.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미나와 설빛서리도 떡을 완성했다. 스태프들이 새 떡을 가져가 다시 흰 접시에 담았다. A, B, C. 심사위원들과 시민심사단이 맛을 봤다. 이번엔 시간이 더 걸렸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속삭였다. 5분 뒤 떡 연구가가 마이크를 잡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 모두 맛이 비슷합니다. 레시피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객석이 또 술렁였다. 떡 연구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C떡은 식감이 가장 균일합니다. 기계로 찐 것 같습니다. B떡은 부드럽지만 약간 밍밍합니다. A떡은 그가 잠시 멈췄다. A떡은 깊이가 있습니다. 첫맛은 담백한데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옵니다. 이건 손으로만 낼 수 있는 맛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진행자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비주얼과 스토리텔링 점수도 포함됩니다. 종합 점수는 만수 회장이 또 무대로 뛰어올랐다. 잠깐, 나 또 할 말 있소. 진행자가 황당해하며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뭡니까? 떡을 반으로 갈라보시오. 단면을 보면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소. 심사위원들이 의아해하며 떡을 칼로 잘랐다. A, B, C 모두 단면이 드러났다. 떡 연구가가 A 떡 단면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뭡니까? 그는 확대경을 꺼내 떡 단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말했다. A 떡 단면에 미세한 무늬가 있습니다. 격자 모양입니다. 이건 도장 자국이 떡 속까지 전사된 겁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떡 연구가가 말을 이었다. 도장으로 떡 표면을 찍으면 미세한 압력 차이가 생깁니다. 그 압력이 떡 속 기공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이 무늬는 의도적으로 새긴 워터마크입니다. 옛날 장인들이 자기 작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입니다. 정은이 무대로 걸어 나왔다. 목형 도장을 들고. 이 도장은 제 할아버지가 1965년에 만드신 겁니다. 안에 숨은 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도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정은은 도장을 형광등 빛에 비췄다. 격자 무늬가 드러났다. 객석 사람들이 스크린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봤다. 떡 연구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도장의 무늬와 A떡 단면의 무늬가 일치합니다. 이건 복제할 수 없습니다. A떡이 진품입니다. 객석이 폭발했다.
박수와 환호. 설빛서리 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사위원장이 최종 발표를 했다. 2차 블라인드 테스트 우승자는 3번 보문방앗간 정은 씨입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만수 회장이 달려와 정은을 껴안았다. 너 해냈어. 네가 증명했어. 객석에서 할머니 단골들이 울고 있었다. 정은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우진은 객석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나 나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후 2시. 시상식이 끝나고 정은은 부스로 돌아왔다. 설빛서리 팀 리더가 다가왔다. 정은 씨 축하드립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팀 리더가 말을 이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레시피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도둑질이죠. 팀 리더는 할 말이 없었다. 정은이 차갑게 말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상표 자진 반납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팀 리더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미나가 다가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정은은 미나를 봤다. 미나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저 이제 떡 만들 자격 없는 것 같아요. 정은은 한숨을 쉬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울 게 남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은은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저녁 8시. 정은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상금 수표 500만 원이 탁자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정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겼다. 증명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제 법정 싸움이 남았다. 그리고 우진과의 이혼도.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은 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입니다. 오늘 축제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가능하신가요? 정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네, 가능합니다. 3월 3일. 축제 이후 3일째. 정은은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회색 빌딩. 6층. 정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모든 증거가 담긴 USB. 만수 회장이 옆에서 말했다. 긴장하지 마. 네가 피해자야. 알아요. 근데 떨려요. 당연하지. 나도 떨려. 근데 우린 이겨야 해.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3층 조사과.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담실로 안내받았다. 조사관이 들어왔다. 40대 중반 여성.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 정은 씨, 만수 씨 앉으세요. 저는 공정위 영업비밀 침해 조사팀 김 조사관입니다. 정은은 앉으며 USB를 내밀었다.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김 조사관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클라우드 레시피 파일, 타임스탬프, 미나의 DM 스크린샷, CCTV 영상, 목형 도장 사진. 10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김 조사관이 화면을 멈추고 정은을 봤다. 정은 씨, 이 증거들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타임스탬프랑 CCTV 영상. 이 정도면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 경쟁 행위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상표 무효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사 착수하면 특허청에도 자료 공유됩니다. 상표 무효 심판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수가 물었다. 조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 6주에서 8주입니다.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엔 결과 나올 겁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설빛서리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 기간 동안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이지만 이 정도 증거면 인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뛰었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였다. 김 조사관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정은 씨,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CCTV 영상 속 남성분 신원 파악 가능하신가요? 구청 직원입니다. 제 남편이에요. 김 조사관의 표정이 굳었다. 남편분이요? 네. 성북구청 문화과 주무관 우진입니다. 김 조사관은 메모를 했다. 남편분이 설빛 F&B 측에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있나요? 네. 축제 일정, 심사 기준, 제안서 같은 내부 문서들을 넘겼습니다. 대가로 돈을 받았고요. 그럼 이건 뇌물수수로도 연결됩니다. 저희가 검찰에 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정은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을 고발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인가? 만수 회장이 정은의 손을 잡았다. 정은아, 진실은 밝혀져야 해.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관님 제보합니다. 우진이 설빛 F&B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USB에 다 있습니다. 김 조사관은 진지하게 말했다. 정은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3월 5일. 이틀 뒤. 정은은 집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상표 전문 변호사였다. 정은 씨, 공정위 조사 착수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상표 무효 심판 준비하시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선사용권. 정은 씨가 60년간 보문 서리를 사용했다는 증거. 둘째, 혼동 가능성. 설빛 서리가 보문 서리와 유사해서 소비자를 혼동시킨다. 셋째, 부정한 목적. 설빛 F&B가 정은 씨 명성을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 정은은 메모하며 물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 1000만 원입니다. 부담되시면 분할 가능합니다. 정은은 축제 상금 수표를 받다. 500만 원. 정확히 착수금이었다. 입금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청구서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개나리가 피고 벚꽃 봉오리가 맺혔다. 3월 10일. 5일 뒤. 성북구청. 감사실. 우진은 감사관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감사관이 서류를 펼쳤다. 우진 주무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설빛 F&B 관계자와 총 4회 접촉한 사실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 내부 문서인 축제 제안서, 심사 기준표, 일정표 등을 제공했습니까? 네.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수령했습니까? 네. 감사관은 한숨을 쉬었다. 우진 주무관, 당신은 지방공무원법 61조 위반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중징계 대상입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이첩도 검토 중입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관은 차갑게 말했다. 가족 생각은 왜 금품 받을 때 안 하셨습니까?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때 소명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진은 감사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다. 20년 공직 생활. 끝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은이었다. 우진은 전화를 받지 못했다. 벨이 끊겼다. 문자가 왔다. 여보, 이혼 합의서 작성했어요. 집에 놔둘게요. 서명하고 법원 제출해주세요. 우진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3월 15일. 닷새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신문. 정은의 변호사가 설빛 F&B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정에 양측이 마주 앉았다. 재판장이 물었다. 신청인 측 피신청인의 영업을 정지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은의 변호사가 답했다. 있습니다. 피신청인 설빛 F&B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60년간 보문설이라는 상호로 떡을 제조해왔으나 피신청인이 유사 상표 설빛설이를 선점했습니다. 신청인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한 부정 경쟁 행위입니다. 설빛 F&B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합법적으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신청인이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과실입니다. 하지만 레시피를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다. 양측 주장 들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20분 뒤 재판장이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이 제출한 클라우드 타임스탬프, CCTV 영상, DM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시까지 피신청인의 설빛설이 제조 및 판매를 정지합니다. 정은은 눈물을 참았다. 만수 회장이 정은의 손을 꽉 잡았다. 설빛 F&B 변호사는 얼굴이 굳었다. 항고하겠습니다. 항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법정을 나온 정은은 복도에서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렸다. 이겼어요. 일단 이겼어요. 만수 회장이 등을 쓰다듬었다. 그래, 네가 해냈어. 이제 진짜 싸움만 남았어. 3월 22일. 일주일 뒤. 공정거래위원회 중간조사 결과. 김 조사관이 정은에게 전화했다. 정은 씨, 좋은 소식입니다. 설빛 F&B 내부 조사 결과 미나 씨에게 지급한 자물쇠 기록이 나왔습니다. 총 6천만 원. 그리고 우진 주무관에게 지급한 금액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총 600만 원. 정은은 숨이 막혔다. 600만 원이요? 우진이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계좌 추적 중입니다. 정은은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다.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3월 25일. 3일 뒤. 성북구청 징계위원회. 우진의 징계가 결정됐다. 직위해제. 봉급 3개월 삭감. 그리고 검찰 이첩. 우진은 개인 물품을 챙겨 구청을 나왔다. 20년 일한 곳. 이제 돌아올 수 없었다. 주차장에서 정은을 마주쳤다. 정은은 이혼 합의서를 들고 있었다. 서명 안 했네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정은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겨워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은은 차갑게 말했다.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돈을 택했고 거짓말을 택했고 저를 배신하기로 택한 거예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나중 일이에요. 일단 서명해요. 15년 끝내요. 정은은 합의서를 우진 손에 쥐어줬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정은은 합의서를 받아들고 돌아섰다. 여보. 우진이 불렀다. 정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은은 대답하지 않고 주차장을 나갔다.
4월 초, 봄. 특허 심판원에서 연락이 왔다. 상표 무효 심판 1차 심리가 4월 15일에 열린다고. 정은은 변호사와 최종 준비를 했다. 증거 목록, 증인 명단, 만수 회장, 단골 할머니들, 떡 연구가. 변호사가 말했다. 정은 씨 승산 있습니다. 상대 측이 항변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정말요? 네. 공정위 조사 결과도 우리한테 유리하고 가처분도 인용됐고, 이제 시간 문제예요. 정은은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4월 10일. 설빛 F&B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다. 저희 설빛 F&B는 보문 방앗간 정은 대표님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레시피 취득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설빛설이 상표를 자진 반납하고 정은 대표님께 손해배상을 협의하겠습니다. 정은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겼다. 진짜 이겼다. 만수 회장이 전화했다. 정은아, 봤어? 저 새끼들 항복했어. 네, 봤어요. 야, 울지 마. 이제 웃어야지. 정은은 웃으며 울었다. 고마워요, 회장님. 회장님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해낸 거야. 네 혼자 힘으로. 전화를 끄는 정은은 방앗간으로 갔다. 목형 도장을 꺼내 들고 형광등 빛에 비췄다. 워터마크가 반짝였다. 할아버지, 저 지켰어요. 우리 이름. 4월 15일. 특허 심판원. 상표 무효 심판 최종 심리. 설빛 F&B가 상표 반납 의사를 밝히면서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심판장이 결정을 선고했다. 피청구인 설빛 F&B의 설빛설이 상표 등록은 청구인 정은의 선사용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법 73조 1항 7호에 의거 해당 상표를 무효로 합니다. 정은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오는 길에 설빛 F&B 대표가 다가왔다. 정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정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2억입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 보문시장 광장에서. 알겠습니다. 4월 25일. 보문시장 광장. 오전 10시. 광장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설빛 F&B의 공개 사과 행사. 언론사 카메라 5대가 설치됐다. 케이블 방송, 유튜브 채널, 지역신문. 정은은 무대 옆에 서서 광장을 바라봤다. 단골 할머니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만수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보문시장이, 아니 대한민국 재래시장이 대기업을 이긴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만수가 말을 이었다. 설빛 F&B 대표께서 직접 오셔서 사과하신다고 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설빛 F&B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50대 중반.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설빛 F&B 대표이사 강민호입니다. 그는 정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보문방앗간 정은 대표님께 그리고 보문시장 상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강민호가 말을 이었다. 저희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정은 대표님의 60년 전통을 도용했습니다. 레시피를 부정하게 취득했고 상표를 선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 경쟁 행위였습니다. 그는 다시 허리를 숙였다. 설빛설이 상표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남은 재고는 전량 폐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은 대표님께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할머니 한 분이 소리쳤다. 당연하지. 도둑질해놓고.
강민호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계속 말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는 정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받았다. 강민호가 작게 속삭였다. 정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답했다. 대표님이 몰랐다 해도 회사 책임은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민호는 무대를 내려갔다. 만수 회장이 정은을 무대 중앙으로 불렀다. 자, 이제 진짜 주인공 나오실 차례입니다. 보문방앗간 3대 정은 대표님. 정은은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문방앗간 정은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정은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여기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수 회장님, 단골 할머니들, 변호사님, 공정위 조사관님, 그리고 무엇보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 정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60년 전에 이 도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비밀을 숨겨두셨죠. 누가 훔쳐가도 우리가 원조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정은은 주머니에서 목형 도장을 꺼내들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다. 이 도장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이름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정은은 옆에 준비된 천막을 걷었다. 거기엔 새 간판이 놓여 있었다. 서리의 집. 심플한 로고. 하지만 그 안에 목형 도장의 격자 무늬가 미묘하게 들어가 있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디자인. 보문방앗간은 이제 서리의 집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의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겠습니다. 객석이 폭발했다. 박수와 환호. 할머니들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만수 회장이 무대로 올라와 정은을 껴안았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가 우리 시장 살렸어. 정은은 웃으며 울었다. 회장님이 살렸죠. 무슨 소리야? 네가 포기 안 하고 싸운 거지. 오후 2시. 사과 행사가 끝나고 정은은 방앗간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서리의 집이었다.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정은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보세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자 미나가 서 있었다. 정은은 놀라 멈춰섰다. 미나야, 왜 왔어?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정은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현금이 들어 있었다. 600만 원. 이게 뭐야? 제가 설빛 F&B한테 받은 돈이요. 6천만 원 중에 아직 못 쓴 거요.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어요. 미안해요. 정은은 한숨을 쉬었다. 미나야, 이거 가져가.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게 아니라 배울 기회가 더 필요한 거야. 정은은 봉투를 미나 손에 다시 쥐어줬다. 이 돈으로 제대로 배워. 떡이든 빵이든. 하지만 이번엔 정직하게 해.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내 것을 만들어.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알아. 근데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잘하면 돼. 미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앗간을 나갔다. 정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업대로 돌아갔다. 오후 4시. 정은은 손해배상금 계약서를 받았다. 설빛 F&B에서 보낸 서류. 2억 원. 분할 지급 일정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정은은 서류를 펼쳐 읽었다.
첫 분할금 5천만 원은 5월 1일에 입금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6개월에 걸쳐. 정은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스캔해서 보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서리의 집 재탄생 계획. 1. 방앗간 리모델링. 예산 3천만 원. 2. 위생시설 개선. 예산 1천만 원. 3. 직원 고용. 일명. 월급 250만 원. 4. 포장 디자인 새로 제작. 예산 500만 원. 5. 온라인 쇼핑몰 개설. 예산 300만 원. 정은은 계획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5월 1일. 노동절. 정은의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됐다. 설빛 F&B 첫 분할금. 정은은 통장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우리 이겼어요. 5월 3일. 이틀 뒤. 정은은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방앗간 내부를 전면 개조하기로 했다. 낡은 벽지를 벗기고 위생 타일을 붙이고 LED 조명을 달고 손님용 테이블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사는 2주일 예정이었다. 정은은 그 기간 동안 팝업 부스에서 떡을 팔기로 했다. 5월 10일. 일주일 뒤. 공사가 한창이었다. 정은은 현장을 지켜보다가 만수 회장에게 전화가 왔다. 정은아, 구청에서 연락 왔어. 우진이 얘기. 정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에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났대. 징역은 안 가. 대신 벌금 2천만 원. 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너 아직도 우진이 걱정해? 걱정은 아니고 그래도 15년 살았잖아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너 마음이 너무 넓어. 그 새끼 널 배신했는데. 알아요. 근데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놔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 전화를 끊은 정은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우진. 이제 남이었다. 15년이 끝났다. 5월 20일. 열흘 뒤.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정은은 새로 단장한 서리의 집을 둘러봤다. 깨끗한 벽. 밝은 조명. 스테인리스 작업대. 손님용 테이블 4개. 입구엔 목형 도장을 확대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와, 완전 달라졌네. 만수 회장이 감탄했다. 이제 진짜 가게 같아. 그죠? 저도 놀랐어요. 정은은 작업대로 가서 시루를 올렸다. 새 가스레인지, 새 시루. 하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다. 85도, 8분, 3분, 5분. 떡이 완성됐다. 정은은 목형 도장을 꺼내 찍었다. 보문서리. 아니, 이제는 서리의 집의 도장이었다. 첫 떡이네. 정은은 떡을 접시에 담아 만수 회장에게 건넸다. 회장님, 맛 좀 봐주세요. 만수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천천히 씹었다. 눈을 감았다. 여전하네. 니네 집 맛. 변한 건 없어요. 장소만 바뀐 거예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맛은 그대로, 환경만 좋아진 거. 5월 25일. 닷새 뒤. 서리의 집 정식 오픈. 아침 8시. 정은은 문을 열었다. 입구에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다. 보문시장 상인회, 단골 할머니들, 변호사, 그리고 놀랍게도 설빛 F&B에서도 보낸 화환이 있었다. 첫 손님은 단골 할머니였다. 정은아, 축하한다. 새 단장 이쁘게 했네. 할머니, 감사해요. 서리떡 드릴게요. 얼마야? 오늘은 공짜예요. 오픈 기념. 할머니는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래, 이 맛이야. 변하지 말아라. 네, 할머니.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오전에만 30명, 오후엔 50명, 저녁엔 온라인 주문까지 밀려들었다. 정은은 새벽까지 일했다. 시루 앞에서 절구 앞에서. 하지만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났다. 5월 30일. 닷새 뒤. 정은은 팟캐스트 녹음을 재개했다. 시장 동네 사연 19화. 제목은 다시 쓰는 이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이름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헤어졌고 가게도 새로 시작했어요. 정은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이름을 지켰거든요. 보문서리. 아니, 이제는 서리의 집.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예요. 할아버지의 손맛. 할머니의 정성. 그걸 저는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정은은 마이크 앞에서 미소 지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거든요. 이름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녹음을 마친 정은은 파일을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생성 시간이 자동으로 찍혔다. 2025년 5월 30일.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초여름이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보문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놀았다. 정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정은은 그 바람을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6월 10일. 초여름. 서리의 집은 오픈 이후 보름 만에 보문시장에서 가장 바쁜 가게가 됐다. 아침마다 줄이 섰고 온라인 주문은 하루 평균 20건을 넘었다. 정은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직원을 한 명 고용했다. 26살 수진. 요리학원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청년이었다. 정은은 면접에서 단 한 가지만 물었다.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짓말 안 해요. 그럼 됐어. 내일부터 나와. 수진은 성실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정은과 함께 절구지를 배우고 시루를 다루는 법을 익혔다. 정은은 수진에게 레시피를 가르치면서 매번 강조했다. 이 레시피는 우리 집안의 역사야. 함부로 남한테 알려주면 안 돼. 알겠지? 네, 사장님. 명심할게요. 6월 15일. 닷새 뒤. 정은은 만수 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정은아, 구청에서 연락 왔어. 니한테 표창 준대. 표창요? 응. 전통시장명인 표창. 60년 전통 지킨 거 인정받은 거야. 시상식이 6월 21일에. 정은은 가슴이 벅찼다. 정말요? 감사하네요. 당연하지. 네가 받아야 할 상이야. 6월 20일. 토요일. 성북구청 대강당.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겸 표창 시상식이 열렸다. 정은은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다. 객석엔 단골 할머니들과 시장 상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구청장이 무대에 올라 치사를 했다. 오늘 표창을 받으실 분은 보문시장의 자랑입니다. 3대에 걸쳐 60년간 전통을 지켜온 서리의 집 정은 대표님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은은 무대로 올라갔다. 구청장이 표창장을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이어가 주세요. 정은은 표창장을 받아들고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은은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것입니다. 그분들이 60년 동안 지켜온 이름, 그 이름을 제가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정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올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이름을 빼앗기고 남편과 헤어지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법, 싸우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정은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닙니다.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이름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킬 수 있어요. 정은은 표창장을 가슴에 안았다. 저는 앞으로도 서리의 집을 지킬 겁니다. 100년, 200년 계속. 그게 제 할아버지께 드리는 약속이니까요. 박수가 쏟아졌다. 정은은 눈물을 참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6월 25일. 닷새 뒤. 정은은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았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 혼인관계 해소. 15년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정은은 서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냥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걸 실감해서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우진이었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정은아, 나야. 응. 판결문 받았어? 응. 우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은아, 미안해. 진심으로. 알아. 나 후회해. 매일. 정은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진아, 후회는 하지 마. 그냥 앞으로 잘 살아. 다시는 그러지 말고. 너는 행복해?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응. 나는 괜찮아. 너도 잘 살아. 고마워. 정말. 전화가 끊겼다. 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6월 28일. 3일 뒤. 정은은 팟캐스트 공개 방송을 준비했다. 시장동네 사연 특집. 보문시장 광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방송이었다. 오후 2시. 무대가 설치됐다. 의자 100개. 음향 장비. 정은은 무대 옆에서 대본을 확인했다. 긴장돼요, 사장님. 수진이 옆에서 말했다. 정은은 웃었다. 나도 떨려. 근데 괜찮아. 우리 이야기니까. 오후 3시. 방송 시작. 객석이 가득 찼다. 할머니들, 상인들, 젊은 청취자들까지. 정은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동네 사연 정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은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오늘 주제는 이름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예요. 정은은 객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나와주실래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무대로 올라왔다. 80세. 보문시장에서 50년 동안 채소 가게를 운영한 분이었다. 할머니, 가게 이름이 뭐예요? 보문채소. 몇 년 하셨어요? 50년. 왜 이 이름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남편이 지은 이름이요. 보문동에서 제일 싱싱한 채소 판다고. 남편 죽고도 나는 이 이름 안 바꿨어. 이게 남편 유산이니까.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속엔 사람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정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정은은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수진이 무대로 시루를 옮겼다. 그리고 떡 한 접시를 가져왔다. 이게 서리떡이에요. 우리 집 3대 레시피로 만든 떡. 정은은 떡을 칼로 반 갈랐다. 단면이 드러났다.
화면에 확대된 이미지가 떴다. 미세한 격자 무늬가 보였다. 보이시죠? 이 무늬.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남긴 서명이에요. 도장 속에 숨겨둔 비밀. 이 무늬 덕분에 저는 제 이름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객석이 술렁였다. 정은은 목형 도장을 꺼내 보여줬다. 이 도장은 1965년에 만들어졌어요. 60년 됐죠. 나무가 낡았지만 무늬는 그대로예요. 앞으로도 100년, 200년 이 도장은 우리 집안을 지킬 거예요. 정은은 도장을 가슴에 안았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도장을 만드세요. 꼭 나무 도장일 필요는 없어요.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정은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저는 올해 많은 걸 배웠어요. 복수보다 더 오래 가는 건 내 이름을 다시 쓰는 일이라는 걸. 미워하는 것보다 더 강한 건 계속 만드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도 떡을 만들어요. 내일도 만들 거예요. 제 이름으로. 박수가 쏟아졌다. 정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방송이 끝났다. 정은은 무대를 내려와 할머니들과 포옹했다. 상인들이 악수를 청했다. 젊은 청취자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다. 정은은 모두에게 웃으며 응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이틀 뒤, 정은은 새벽 4시에 서리의 집으로 갔다. 혼자였다. 수지는 쉬는 날이었다. 정은은 절구 앞에 앉아 맵쌀을 찍기 시작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소리. 절구질을 하면서 정은은 지난 넉 달을 떠올렸다. 2월부터 6월까지. 설 명절부터 초여름까지. 이름을 빼앗기고 싸우고 되찾은 시간. 길었다. 정은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자기 자신이. 절구질을 마치고 시루를 올렸다. 85도. 8분. 3분. 5분. 변하지 않는 리듬. 떡이 완성됐다. 정은은 목형 도장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기름칠을 했다. 도장이 윤이 났다. 정은은 떡에 도장을 찍었다. 봄은 서리. 아니, 이제는 서리의 집의 표시. 정은은 떡 단면을 잘라 확인했다. 격자 무늬가 또렷했다. 할아버지의 서명. 시간을 뛰어넘는 증거.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정은은 도장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봄은 시장이 깨어나고 있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할머니들이 좌판을 펴기 시작했다. 정은은 미소 지었다. 오늘도 시작이네. 정은은 앞치마를 메고 다시 시루 앞으로 갔다. 새로운 떡을 만들 시간이었다. 시루에서 김이 올라왔다. 하얗고 포근한 김. 그 김 속에서 정은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할머니의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정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김 냄새, 쌀 냄새, 시간의 냄새. 좋아. 오늘도 만들자. 정은은 떡 반죽을 손으로 치대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할머니가 보여준 대로. 해가 떠올랐다. 봄은 시장 골목에 햇살이 쏟아졌다. 서리의 집 간판이 빛났다. 정은은 작업대 앞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름을 지킨다는 건 계속 쓰는 거야.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쿵, 쿵, 쿵. 절구 소리가 다시 울렸다. 봄은 시장의 아침이 시작됐다. 그리고 정은의 새로운 이야기도. 에필로그. 7월 15일.
한 달 반 뒤, 5월 25일이 오픈일이었으니 이제 곧 2달째였다. 하지만 정은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리떡 외에 새로운 메뉴, 인절미, 송편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떡 샌드위치. 수진이 아이디어를 냈다. 사장님, 요즘 떡 샌드위치 유행이에요. 서리떡 사이에 파탕금이나 크림 넣으면 어떨까요? 정은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떡은 전통이야. 퓨전은 안 어울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통을 지키되 변화는 받아들여야죠. 할아버지도 60년 전엔 새로운 시도했을 거예요. 정은은 수진의 말에 수긍했다. 맞는 말이었다. 전통은 박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었다. 좋아. 한번 해보자. 7월 20일. 닷새 뒤. 서리떡 샌드위치가 출시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오전에만 30개가 팔렸다. SNS에 사진이 올라가고 젊은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정은은 놀라면서도 뿌듯했다. 할아버지 봐요. 우리 떡이 진화하고 있어요. 만수 회장이 가게에 들렀다. 야, 정은아. 너 대박 났다며?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야. 네가 포기 안 하고 지켰잖아. 정은은 웃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 혼자 힘으로 일어선 거지. 두 사람은 떡을 나눠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다. 보문시장 전체 브랜딩. 서리의 집을 시작으로 다른 가게들도 리뉴얼하자는 아이디어. 정은아, 너 보문시장 명예 홍보대사 해. 제가요? 당연하지. 네가 제일 유명한데. 정은은 머뭇거렸다. 저는 그냥 떡이나 만들고 싶어요. 떡 만들면서 홍보도 하면 되지. 네 팟캐스트 있잖아. 정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8월 10일. 20일 뒤. 정은은 2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설빛 F&B 마지막 분할금이었다. 2억 원. 다 받았다. 정은은 수표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정은은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고 곧바로 기부했다. 500만 원. 보문시장 상인회 장학금으로. 만수 회장이 전화했다. 야, 정은아. 미쳤어? 왜 기부해? 받은 게 많아서요. 돌려드려야죠. 너도 힘든데. 저는 괜찮아요. 이제 장사도 잘 되고.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너 참 착하다.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정은은 웃었다. 착한 게 아니라 빚 갚는 거예요. 8월 15일. 광복절. 정은은 혼자 집에 앉아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정은. 방앗간 앞에서 찍은 사진. 흑백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정은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걸. 정은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서리의 집 벽에 걸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손님들이 볼 수 있게. 그날 밤 정은은 일기를 썼다. 2025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 해방된 지 80년. 나도 해방됐다. 이름을 되찾았고 나를 되찾았다. 이제 앞으로만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서리의 집 100년 갈 겁니다. 마이너스 정은. 정은은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떡을 만들까? 정은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시루에서 올라오는 김, 절구 소리, 할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리고 정은 자신이 백발이 된 모습으로 손자에게 도장을 건네는 장면. 이게 우리 집 도장이야. 잘 지켜라. 정은은 꿈속에서 웃었다. 좋은 꿈이었다. 작가 후기. 정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서리의 집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름을 지킨다는 것. 그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침마다 시루 앞에 서는 것, 절구를 드는 것, 도장을 찍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이름은 살아남습니다. 정은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세요. 그게 무엇이든. 보문시장 어딘가에서 오늘도 시루의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